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했던 것이 이제 교재. 교재는 지금 공대생이 바라본 실전 사주 오행론 상 중에서요. 15페이지의 그 표 5개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표 5를 설명하지 않고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표 5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5를 보면 자축, 인묘, 진사까지는 양으로 표시했고요. 오미, 신유, 술해까지는 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음양을 표시가 달라지는 이유가 다 활용되는 방향이, 활용되는 모습과 그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음양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전 서주에서 실제로 각각의 음양을 다 따로따로 다 적용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그 음양을 표현하는 과정들을 좀 하나하나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그 표 5에 있는 자부터 자, 축, 인묘, 진, 사까지를 양으로 놨고 음은 오미, 신유, 술해까지를 음으로 놨다는 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요, 왜 음으로 놨고 왜 양으로 놨고 왜 음으로 놨고, 그러면 저걸 해석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 것이 사주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베이직 이론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요 이론들을 보면은 이 기준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운동성을 기준으로 지지에 있는 12글자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12벽괴라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론은요, 어떤 공전 지구의 공전 궤도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벽괴란 용어는요, 그러니까 주역의 총 궤수가 64궤가 있습니다. 64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주역이 이제 뭐 보통 8궤 해가지고 세 개로 이제 요렇게 건건감리처럼 요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역의 어떤 궤상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을 두 개씩,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을 엮어 놓으면 요거 똑같은 게 이렇게 있거나, 똑같은 게 요거 밑에 요게 있다고 치면 요게 있거나, 요거 밑에 요게 있다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수가 총 64가지가 나오는 걸 주역의 64궤, 그래서 쭉 흔들어서 뽑아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걸 주역을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지금 그 64궤 중에서 12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자부터 자, 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얘를 월로 봤을 때 이 월을 대표하는 궤를 갖다 궤 12개를 12벽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 이렇게 12벽궤 갖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자부터 해까지의 음양을 저렇게 나눈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 12벽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4개를 다 공부하는 건 주역을 공부하는 거고요. 12벽궤 자체를 공부하는 건 그러니까 음양, 지지의 음양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의 궤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의 궤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의 궤상은 이렇게 나와 있죠. 묘의 궤상은, 진의 궤상은, 사의 궤상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안을 쫙 잘라보면 이 안에는 어떤 땅 속의 기운,
놓고요. 얘는 지상의 기운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짜리가 나눠진 것은 음의 기운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 이어진 거는 양의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잘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온통 음의 기운이 덮여 있으니까 춥고 어둡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자월에는 지상에서는 춥고 어두운 기운과 음기가 가득 차 있더라. 근데 지하에서는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하나의 작은 양기가 생겼더라. 그래서 첫 하나의 양기가 생겨서 일양지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 추고를 넘어가면 지상에는 역시 음기가 하늘과 땅이 가득 차 있는 게 계속 음기가 짙어져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 땅 속에는 이미 양기가 두 개가 차 있다고 해서 이양지처 라고 설명을 하고요. 인속에는 아직도 바깥에는 굉장히 추위가 강하지만 이제 양기가 땅에서 쭉 차 올라와서 조금 있으면 지상까지도 양기가 있어서 좀 따뜻한 기운이 올라올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세 개의 글자에서 삼양지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인월이라면 보통 입춘부터 시작하거든요. 입춘부터. 그러니까 입춘에 우리가 글자 갖다 대문이라든지 써놓은 것들 보면 입춘대길 삼양다경 그러니까처럼 양기를 갖다가 굉장히 반기능 같은 글자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동안 음기가 많았으니까 굉장히 추위가 많이 있고 어두웠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드디어 따뜻한 기운이 지상까지 올라오니 농사라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시기, 또 사람이 살기도 좀 좋은 시기가 곧 온다. 이런 것들이 인이 주는 입춘이 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본데 입춘이라 보면 약 2월, 보통 2월 4일경인데요. 우리 겨울방학을 학생들이 보통 2월 10일 정도에 하는 이유가 아직도 3월 초까지는 엄청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월인데요. 음력으로는 1월이고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월이고 양력은 2월인데 이때 날씨는 엄청 춥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양의 기운이 3개나 올라와 있으니 조금만 있으면 요 양의 기운이 쏙 올라오면서 봄이 될 거다. 근데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한겨울의 추위가 남아 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음의 기운. 그 밑에서 차오른 양의 기운으로 얘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묘라는 것들을 보면 이 지상에서 올라온 양의 기운이 이제 뿅 하고 올라와고 이 지상까지도 어느 정도 더워지고 있으니 음기가 2기가 남아서 한기나 추운 기는 남아 있지만 점점점 양기가 밑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점점점 더워질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게 이 묘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의 양이 있기 때문에 다양지처라고 표현을 하고요. 진이라는 것은 5양, 산은 6양지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양의 기운이 1, 2, 3, 4, 5, 6 여기서 점점 늘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 요 글자가 자부터 하까지인데 그래서 얘를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양이 점점 이거를 기점으로 요거 다음은 늘어나니까 얘를 기점으로 축이 양이 더 늘어났구나. 그래서 얘를 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음양을 따질 때 그 특정 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차 어떻게 음기가 지는지 양기가 지는지를 그걸 바라보는 게 이 운동성 기준으로 음양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거꾸로 요게 지나고 나면 이제는 5부터 시작된 오미신유술을 보면 5는요. 지상에는 양기가 굉장히 많아고 엄청 덥습니다. 근데 이 지하에는 양기가 있지만 밑에서 하나의 음기가 쫙 생기는 겁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잠깐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듯이 더위를 식혀주는 음기가 딱 만들어지는 것, 요게 일음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일음지처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미에서는 지상에는 역시 무더위가 계속 더 하고 있지만 땅 속에서 음기가 두 개가 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지처라고 표현합니다. 시는요, 지상은 덥지만 땅 속에는 이미 음기가 더운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얘를 보통 양력 8월 정도가 이제 양력 8월 정도가 되겠네요. 양력 8월 정도가 되는데, 양력 8월 정도에는 아직도 더운 기운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음기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음기 때문에 약간 시원하다고 느끼는 시기, 얘를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 술, 해까지 보면 얘가 삼음지처, 얘가 사음지처, 얘가 오음지처, 얘가 육음지처 해갖고 점차 음이 1부터 6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얘를 음의 기운으로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오라는 기운이 오라는 기운, 오하고 자가 몇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괴를 보면서 해석을 할 때요. 오의 괴는 지상에는 3개, 지하에는 하나, 둘, 음이 하나 만들어 있고요. 자의 괴는 어떻습니까? 거꾸로겠죠, 이렇게 자의 괴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라는 글자를 오라는 글자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라는 어떤 글자가 운이 왔을 때, 가령 그러니까 잘 쓰는 경우에는요, 얘가 무슨 재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이런 건데요. 지금 아직은 모르겠지만, 재성은 내 돈을 벌어주는 글자고요. 관성은 내 직급을 올려주는 글자입니다. 만약에 일간이 임일간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 임일간이라고. 임일간에 오라는 운이 와면, 여기선 이 글자는 정제라는 글자가 되고요. 요 안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이제 정관이 되는데, 정관이 여기서 오를 만해서 걸록의 위치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렇게 보는 방법이 있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저걸 다 하나씩 다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꺼번에 다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지금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간이 임일간인데 오라는 운이 왔을 때는 잘 쓰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정제와 왔으니 돈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돈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정관이 강해지기 시작했으니 내 직급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강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내 직급도 올라가고, 또는 거래처와의 계약 같은 경우도, 장기 계약 같은 경우도 맺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계속 좋아지냐? 아니, 그건 아니다. 이 오는 양기가 강해서 음기가 강한 임일간한 데는 좋지만, 여기에는 음이라는 글자가 하나씩 만들어져 있으니 요게 점점 커지는, 오가 점점 커져서 미, 신, 유쯤 되면 음기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요렇게, 요때는 음기가 음을 만나니까 별로 안 좋아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요때까지 오미, 신까지는 괜찮지만 유부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 돈의 흐름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오 자체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너 음기가 하나 만들어졌으니 지금은 잘 나가지만 오미 신을 지나고 나면 이 음기가 위로 뚫고 올라와서 유쯤 되면, 유년, 그러니까 5년, 미년, 10년, 6년쯤 되면
지금의 어떤 좋은 경기가 좋은 흐름이 너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때까지는 잘 되지만 유년부터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규모를 미년 말부터 또는 신년 초부터는 축소해라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용어 원리들 중에서 하나가 오에는 양기가 굉장히 많아서 음기가 많은 임일간은 오를 반기겠지만 양기가 많은 가운데 이미 음이 하나 형성됐으니 두 번째 오를 지난 미년, 신년, 유년이 갈수록 음기가 점점 커지고 이때 호황은 점점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이걸 미리 예측을 하셔서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사주를 보는 이론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12벽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만약에 얘를 잘 쓰는 사람이라면 이게 사주 어떤 자기가 이제 똑같이 하면 무토가 되겠죠. 무일간이라면 잘하는 게 역시 똑같이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되고요. 이 잘하는 것들 자체가 얘가 양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면 얘는 음기가 강하니까 이 음양의 짝이 잘 맞아 들어가서 돈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제로 작용하는 것 이전에 이 일간 자체가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양기가 강하면 음기를 반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음기를 반기는데 전부 다 음기가 있는데 밑에 하나 양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다음에 축, 인, 묘로 가면 벌써 인의 후반 일반 가면 또 양기가 이제 지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요렇게 된다면 요때부터는 양기가 양을 만났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년에 좋았던 것이 축년이나 인년 초까지는 괜찮지만 인년 하반기나 묘년쯤 되면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년 축년에 경기가 좋았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 더 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인년 묘년에 엄청난 자금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때는 확장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감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나중 일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음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음양을 바라보는 것이 실전 사주에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그리고 가장 베이직한 기본으로 쓰는 사주 해석 이론인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2벽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부터 사까지는 양의 기운으로 나왔고요. 오부터 해까지는 음의 기운으로 놓는다는 것을 12벽계 이론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지구의 공전 궤도상으로 자부터 사까지를 갖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알고 있으면 망각 속도도 줄이고요. 활용 범위도 응용할 수 있는 힘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절을 갖다가 만드는 주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태양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지구가 이렇게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쭉 돌면서 여기도 있고 여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북반구라면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겠죠.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겠죠. 그러면 북반구에 있는 사람은 여기쯤 왔을 때 태양이 머릿속에 가장 높이 떠오르고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태양이 높이 뜨고 하루 오랫동안 떠 있는 시간, 요거를 하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거의 정반대, 사람이 북방에서 사람이 여기 있는데 태양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이 다른 거에 가려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 돌아가대요. 그러니까 얘는 태양이 가장 추위가 좀, 그러니까 하루가 짧은 시간이 되는데요. 그거를 동지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동지에서 점점 해가 지구가 공전을 해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해가 좀 길어지다가 여기쯤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간이 옵니다. 요거를 춘분이라고 하죠. 봄으로 춘분이라 한다고요. 요 반대로 이 여름에서 길었던 해가 또 더웠던 날이 쭉 동지로 가서 추워지기 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간이 옵니다. 얘를 뭐라면 추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얘가 봄이고요. 얘가 여름이고요. 얘가 가을이고 얘가 겨울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음양의 길이를 갖다가 이제 음양을 나누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거 갖다 지금 이쪽 방면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시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 고도가 그러니까 동그란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면 하나의 일직선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해의 고도가 여기를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특정 지점을 지나서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더위가 지속되는 거니까 양의 구간이고요. 여기는 추위가 지속되니까 음의 구간으로 놓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양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놓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나눠져 보자고요. 여기 있는 위치보다 여기 있는 위치는 사실은 요렇게 되겠죠. 해가 여기쯤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3월이라 보니까 4월이나 5월, 6월, 7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요 위치라면 양기가 점차 올라가고, 요 위치라면 양기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 위치를 하지를 갖다 표현하는 단어가 자축인묘 진사문명에서 오입니다. 동지를 표현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와 오 사이를 갖다가 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 춘분을 표시하는 건 인이 됩니다. 인. 그리고 묘, 진, 사, 오처럼 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 양기가 좀 늘어나는 거죠. 다음에 신이 여기쯤 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오라고 놓고요. 여기를 미, 신, 유, 술, 해라고 놓고 다음에 자 구간을 여기다 놓고 축으로 놓으면 신을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이를 갈 때는 음기가 점차 증가하는 겁니다. 양에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 미, 신유, 수레까지는 점점 양기가 강했던 거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음기로 가는 거니까 음기가 점점 늘어나는 방향이죠. 자부터 사까지는요 점점, 그러니까 음기가 이게 높이를 갖다 이렇게 다시 넣으면요, 여기를 제로, 여기를 양, 여기를 음이라고 놓으면 자부터 오까지는 점점 쭉 이렇게 올라가는, 자부터 사까지는요 쭉 올라가는 양기인 거고요. 5에서는 최고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됩니다. 자까지가요. 5부터 자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양기가 점점 증가하는 것, 얘를 양의 구간으로 놓고, 음기가 점차 증가하는 것, 얘를 음의 구간으로 놓은 것도 이 지구의 공전 궤도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15페이지의 그 표 5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로 가서, 거기서는 지금 간지의 이제 오행배치도라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지의 오행 매치도인데 그러니까 이 간지 오행 매치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를 갖다가 이제 여덟 글자에 써놓으면 처음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야 일간이 뭔지 찾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간 박 PD 지금 시간이 지금 며칠 2024년 1월 2025년 1월 13일 네. 지금 14시 25분 지금은 아직 갑진이죠. 다음에 정축 그 다음에 뭐지 일진이 임오 정미. 자 이렇게 사주가 이제 지금 시간에 사주를 쓴다면 요 사주가 됩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처음에 우리가 그 익숙해지기까지는 익숙해진다는 건 사주를 해석하는데 익숙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사주를 보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일간이 뭐지? 아 일간은 임이구나. 그러면 일간은 임이니까 수구나. 수가 수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내 사람이 그럼 갑은 어떤 게 할까? 임에서 갑은 얘는 수고 얘는 목이니까 수가 목을 생하니까 얘는 식신이나 상관쯤 될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음양이 같으니까 얘는 식신일 거야. 그러면 아 갑은 식신이네. 지는 뭘까요? 토국수니까 일간을 극하는 오해니까 관성은 될 거야. 근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일 거야. 그 다음에 정은요. 지금 수가 화를 극하니까 내 일간이 극하는 오행은 보통 재성으로 놓는데 그 중에서 음과 양이 다른 거는 편재가 아니라 정재가 될 거야. 그래서 재는 정재 이렇게 놓고요. 이 축은 똑같이 토인데 토가 수를 극하니까 얘가 관이 되는데 얘와 음양이 다르니까 얘는 정관이 될 거야. 그래서 축은 정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똑같이 얘가 수국화인데 수국화니까 정재성인데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에 따라서 얘는 다른 편이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오는 정재가 될 거야. 정은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 보니까 정은 뭐였어? 정재가 되었죠? 정재가 되었고 미는 토극수니까 나를 극하는 건데 음양이 다르니까 얘는 정관이 될 거야. 미는 이렇게 처음에 이 육체를 갖다 분화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 여기서 보면 갑진이라는 놈이 또 정축이라는 놈은 백호대살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백호대살도 해석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게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관이 지금 관성이 하나, 둘, 세 개나 있고 다른 글자보다 그러니까 관성이 세 글자, 또 재성이 세 글자나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재성과 관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일간은 어떻게 될까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갖다 이걸 신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할 때, 이 사람한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구나, 또는 비연이나 겁재가 필요하구나, 이걸 갖다 용신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 용신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기존에 있는 많은 테스트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주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지금 방법을 쓰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10년을 해도 사주 하나도 못 풉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축과 진과 미가 축과 진과 진이 파를 하고 있고
그 축과 오와 축은 또 얘도 또 파가 상당히 있구나. 그 축과 미는 그 자체가 충도 있고 삼형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갖다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우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먼저, 일간이 임이니까, 일간의 특성을 딱 열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일간은 물의 기운이라 그랬어. 물의 기운일 때는 생각이 많다 그러고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때로는 음흉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전략가라는 소리도 듣는다. 이것까지는 기억에 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건 무엇이고 못하는 건 무엇이고 직업은 뭘로 쓸까? 이런 것들이 한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 인성이 이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인성을 갖다가 용신으로 놓고, 지금 인성은 금기운에 해당되니까 요 중에 있는 신이 얘가 용신일 거야. 얘가 용신이라는 것은 정인이 용신이니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이 사람이 잘 나가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럼 공부를 네가 못해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라고 끝내버린다면 이건 사주가 아니라 장난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사주인데, 네가 못 사는 이유 같지는 이유로 되면서 지금 실컷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상담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상담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제가 뭐냐면요, 지금 했던 것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했던 잠깐 한 5분 설명한 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을 그냥 예시를 든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시 뭐다? 사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통해서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언제 이사를 가나요? 나는 언제 진급이 되나요? 나는 언제 결혼하나요? 나는 언제 금전운이 들어오느냐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용신이 신이니까 신을 강화시키는 금기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좋아진다고 하니까 너는 이사 좋은 데 갈 수 있고 진급도 하고 결혼도 하고 금전운도 좋아진다. 신운이. 그럼 신운이 강화되는 것이 언제예요? 신년 유년이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임오일주한테는 신년 유년이 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신년 유년에 얘가 강화돼서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공망이 들어와서 또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도대체 그럼 얘가 용신이 아닌가를 헷갈린 거야, 처음에는요. 그래서 신이 강화되는 신년유년에 안 좋아지니까 이게 공망 때문인가? 그럼 내가 얘를 인성을 갖다가 용신을 쓰는 게 아니라 비견과 겁재를 써야 되니까 요 중에 있는 개수를 갖다가 내가 용신을 써야 되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가 강해지는 자년과 축년에 강해져야 되는데, 자년과 축년에 내가 이런 사주는 보통 직장이 흔들리거든요. 용신운인데 왜 직장이 흔들리지? 용신운인데 왜 돈의 흐름이 막히지? 수입이 안 들어오지? 이걸 느낀단 말이야, 자연 축년에는요. 근데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 용신이 걔가 아닌가? 그럼 일간이 용신인가? 책에 보니까 일간이 용신이라는 건 없던데. 그러면서 이제 실컷 그동안 한 10년을 공부하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을 찾고 그 용신이 제대로 그 힘을 받는 시간이나 다 모든 게 좋아지고, 용신이 힘을 쓰는 게 모든 게 안 좋아진다는 방법으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안 맞을 때는 그냥 신발 던지는 게 낫지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공부 해가지고 문자 써가지고 하면서 거짓말 하긴 합니까?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방법을 달리 가지고 와야 돼요. 달리 가져가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 방법을 달리 가져가서 사주를 보는 첫 걸음, 그게 오행 배치도를 먼저 학습하자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사주 해석이 명쾌해지고 빨라집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주를 보면서 분석하는데 30분, 한 1시간, 처음 할 때는 사주를 볼 때 분석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때가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사주를 봅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요, 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2, 3초,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 2, 3초 내에 할 얘기가 다 정해집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 쓰지 마세요. 이 방법은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요, 얘를 오행 배치도에 따라 배치를 하라는 겁니다. 이 배치한 원리는 요거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오행 배치도로 따지면 얘가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행 배치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은 일간 여기 배치되고요. 정, 갑, 진, 축, 오, 미 이렇게 얘를 갖다가 오행 배치도로 배치하면 이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양을 딱 배치가 되다 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 일간이 하나밖에 없구나. 밑에 지지가 없구나. 그럼 얘는 이 사람은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비견과 겁재는 추진력을 내요, 끈기를 줘요, 자기 주도적으로 해요,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경쟁이 심한 곳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누군가 경쟁하면 이기려고 해요, 호승심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여기나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민간한테 밑에 있는 거는 비견이나 겁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나 여기 들어간 게 비견이 해고요, 겁재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일간에 해, 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는 비견 겁재의 장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호승심, 싸웠을 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잘 없어요. 누군가 협력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어려움이 돌아왔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끈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다는 것 자체를 이 사주만 보고, 아, 얘는 그렇게 독립심과 추진력과 결단력과 투쟁심, 호승심 이렇게 없으니 뭐는 혼자서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면 굉장히 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그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어떤 일간이 갑을병전 무기영신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가 많은 거는 얘구나. 아, 화를 잘 쓰는 사람이구나. 토는 글자가 3개니까 토도 잘 쓰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 살면서 내가 주도가 돼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뽑아줄 이런 직장을 말하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내가 설 일터나 직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터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뽑아줄 때 나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얘가 지금 재성이 되거든요.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강하니 재다 신야사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재성도 강하고 관성도 강하니 그러니까 재다 신 약이 아니라 다 신 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지요. 둘 다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관성이라면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글자가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표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발을 방해서 얘를 비식 재관인으로 쭉 돌아가는 겁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항상 시계발 만약에 일간이 여기 있다면 비식 재관인이 되겠죠. 일간이 갑이라면 비식 재관인이 될 겁니다. 이게 육신인 겁니다. 그리고 일간과 같은 쪽에 있으면 음양이 같은 거, 일간과 반대쪽에 있으면 음양이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는 재성인데 반대쪽에 있으니 정제일 것이다. 얘를 나눠서 이 일간이 이쪽에 있으니까 얘는 관성인데 편관이요, 이쪽은 정관일 것이다. 이쪽은 식신과 상관 중에 식신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눈에 아까 봤던 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얘가 식신이요, 얘가 편관이요, 얘가 정관이요, 이걸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한눈에 보자는 겁니다. 한눈에 보면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여태까지 수많은 그 공부를 해가면서 야, 식신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했지만, 식신이 만약에 또 인성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얘를 먼저 따져보자는 겁니다. 인성은 있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이요, 나이가 들면 문서 같은 걸 하는 것이요, 삶의 안정성을 주는 것이요, 재성과 인성의 밸런스 유지하면 엄마 아빠의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요, 뭐 나를 후원하는 거니까 내 후원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그럼 얘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갖다가 먼저 이 사주에서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성이 없는데 인성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 네 팔자에 맞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그걸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이룰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인성을 추구해서 학위가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 또 여러 개 전공을 막 따려고 거기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운에 상관없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지 않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위를 높이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장점은 여기와 여기 있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어울리는 속에서 거기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쪽 일을 한다면 승승장구할 것이요, 내가 모자라고 있는 이 인성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학위를 높이고 수많은 공부를 한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인성을 없는 데를 채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니 마치 그 구멍난 항아리에서 구멍이 이만큼 났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건 뭐다? 지금 이제 23페이지 5개의 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즉 표가 표 중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사주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러한 모양으로 배치시키는 원리를 갖다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얘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지의 오행 배치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 오행 배치도 자체는요, 어느 책에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그냥 만들었더니 나중에도 상담을 할 때도 이거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10년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해서 좋은 건 알려줘야지. 그래서 다 책에다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간지의 오행 배치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얘를 갖다가 설명하자는 겁니다. 먼저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으로,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은 끝없이 자꾸 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으로 천간과 지지를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을 서로 교집하면 뭐가 나오냐면 육친이 나옵니다. 또 이 육친이 나온 것을 갖다가
음양으로 나오면 10성으로 분화됩니다. 자, 육신이라고 하면요, 나를 포함해서 비, 식, 재, 관, 인을 말하고요. 10성이라 하면 비 경우는 비견과 겁재로 나누고요. 두 개 나누죠. 식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눕니다. 재는요, 정재와 편재로 나뉘고요. 관은요, 정관과 편관으로 나뉩니다. 인은요, 정인과 편인으로 나뉩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이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개라 그래서 10별성을 찾아서 10성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학 과정에서 이제 그 배우기 시작하면 요걸 갖다 분화하고 10성 하나 아는 것 정도까지 가서 성전까지 나가면 한 2년 걸리게 됩니다, 보통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10년이 가도 사실 다 못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익힐 수 있고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는 암기한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실전 사주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책을 썼는데요. 수많은 책을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신경을 많이 쓴 게 뭐냐면 실전 사주를 해석할 때 필요한 키워드들, 그 키워드들을 이 책에다 잔뜩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그래서 제가 실전 사주라는 얘기를 쓰는 건데요. 여기 나온 대부분의 얘기들은 잔소리 같은 거 거의 다 뺐습니다. 실전 사주를 해석하기 위한 그 문구들, 실제 다른 수많은 고전들을 봤을 때 오해하기 쉽거나 해석이 어려운 문구들을 아주 평이한 용어로 논리적으로 써놨습니다. 그 용어들이 수많은 단어, 문장들이 모여서 사주를 해석하는 능력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어떤 키워드나 이것들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비밀들이 여기서 몇천 건의 문건으로 다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문서, 그러니까 그 몇 개의 줄만으로도 비급을 얻었다라고 느끼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주를 공부하고 남겨서는요, 사주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발전이 없습니다. 나만 한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알았으면 아는 걸 몽땅 가르쳐 주고 하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줍니다. 또는 내가 다 내 걸 비우고 나면 또 새로운 걸 채우게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사주가 자기가 아는 것을 책으로 내고 논문으로 내고 공표하고 유튜브나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공부가 그 사주라는 그 체계가 완성이 돼가는 과정을 어떻게 겪으면서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좀 더 쉽고 명쾌하게 이론을 정립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요, 간지의 오행배시도라는 걸 갖다가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한눈에 사주를 보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 오행배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23페이지 나와 있는 표 1, 2, 3, 4, 그러니까 표 1, 2, 3, 4, 5 이거를 갖다가 먼저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요 배치도가 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